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26일 목요일 국내 배구, 국제농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입니다. 현캐는 직전 대한항공전에서 리시브 효율 27.42%에 그치며 셧아웃 패배를 당했지만 안방에서는 무려 9연승을 달릴 만큼 극강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레오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직전 경기 부진했던 허수봉의 화력 지원과 황승빈 세터의 안정적인 볼 배분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최민호의 부상 공백이 있으나 홈에서는 조직력이 배가 되는 특성이 있으며 강력한 서브와 높은 블로킹 벽을 앞세워 한국전력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홈 연승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삼성화재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중앙의 지배자 신영석이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블로킹과 서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팀 밸런스를 되찾아준 점이 고무적입니다. 대논이 27득점을 몰아치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 중이고 김정우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져 화력전은 현대캐피탈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과 고질적인 범실 관리 문제가 여전한 숙제이며 현대캐피탈의 홈 연승 기세를 꺾기 위해선 세터 야마토의 정교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홈 9연승의 현대캐피탈 승리가 이력합니다. 신영석이 가세한 한국전력의 중앙이 강력하지만 레오의 화력과 홈에서의 서브 집중력을 감안하면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습니다. 허수봉의 반등과 함께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한국전력을 거세게 몰아붙여 승리를 따낼 전망입니다. 두 번째 경기 흥국 대 GS입니다. 흥국은 직전 정관장전에서 패하며 연승이 끊겼지만 안방에서는 10승 5패로 매우 강력합니다. 레베카가 공격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으며 비록 직전 경기에서 세터진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으나 홈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배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GS칼텍스를 상대로 안방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을 만큼 상성이 좋습니다. 김다은과 이다연의 지원 사격이 살아나고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얻는다면 조직적인 배구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GS칼텍스는 4연승 뒤 2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주포 실바가 직전 경기 39득점을 폭발시키며 고군분투 중이지만 팀 전체의 블로킹과 높이 싸움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뼈아팠습니다. 결정적인 투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며 승부처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6승 9패로 경기력 기복이 뚜렷합니다. 실바의 화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비 조직력과 미들블로커진의 높이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흥국생명의 견고한 홈벽을 넘기엔 부담이 큽니다. 홈강세인 흥국생명의 승리가 이력합니다. 실바의 화력은 매섭지만 올 시즌 홈에서 GS를 상대로 전승을 거둔 흥국생명의 심리적 우위가 큽니다. 레베카의 결정력에 홈 수비 집중력이 더해진다면 세트 후반 주도권을 잡고 무난히 승리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 일본 대 중국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FIBA 랭킹 22위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이 오케타니 감독 체제에서도 와타나베 유타와 조슈 호킨슨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돋보입니다. 토가시 유키 등 베테랑 가드진의 조율 아래 특유의 빠른 트랜지션과 정교한 외곽포를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알렉스 커크의 합류로 골밑 높이까지 보강되었습니다. 세대 교체 중인 젊은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도 높아 홈 2점을 등에 업고 조직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한국에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저우치와 후진치우 등 압도적인 장신숲을 보유해 리바운드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외곽 수비 불안과 가드진의 경기 운영 능력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독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곽 실점이 늘어날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오르이를 필두로 기동력을 갖춘 포워드진을 보강해 외곽 수비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본의 빠른 패스 게임을 40분 내내 제어하기에는 수비 전술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일본의 승리가 이력합니다. 중국의 높이는 위협적이지만 일본의 빠른 공수 전환과 와타나베, 유타의 내외곽 장악력을 제어하기엔 중국의 외곽 수비가 너무 헐겁습니다.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 일본이 외곽포와 조직력으로 중국의 높이를 무너뜨리며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전망입니다. 네 번째 경기 대만 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2연패를 당하며 조 최하위로 밀려난 대만은 이번 홈 경기에서 첫 승을 노립니다. 천잉준과 린팅첸 등 해외파 가드진이 합류하며 화력은 보강되었으나 경기 후반 급격히 떨어지는 수비 집중력과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랜던 길백과 윌리엄 아티노를 앞세워 골밑 높이를 강화했지만 힌튼 형제가 빠진 공백 이후 외곽 지원과 리바운드 응집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다른 템포의 농구를 지향하지만 한국의 강력한 압박을 뚫어낼 조직적인 안정감이 다소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연승을 거두며 최상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현중이 공수에서 완벽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 중이며 40분 내내 쉴 틈 없는 압박 수비와 빠른 트랜지션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축구형 농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윤기 등 주전 센터들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두원과 강지훈이 골밑에서 기대 이상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현과 유기상을 필두로 한 가드진의 활동량이 대만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며 마주스 감독 체제하에 정교한 전술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장신숲을 무너뜨린 한국의 기동력과 조직력은 대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현중의 외곽 화력과 안영준의 뒷공간 침투가 대만의 헐거운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며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대만을 상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무난하게 승점 3점을 챙길 전망입니다. 마지막 경기 필리핀 대 뉴질랜드입니다. 필리핀은 괌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센터 카이 소토의 부상 공백이 있으나 준 마르파르도와 귀화 선수 퀸틴 밀로라 브라운이 골밑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리그 일정을 마친 칼 타마요와 저스틴 발타자르가 합류하며 전력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CJ 페레스와 스코티 톰슨 등 가드진의 안정적인 리딩과 더불어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빠른 트랜지션 농구를 구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에서의 집중력과 탄탄한 리바운드 단속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2연전에서 비록 패했으나 점수 차를 최소화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NBL 소속 선수들을 주축으로 루벤 테 랑기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샘 메넨가와 타이렐 해리슨 등 높이를 갖춘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키키 야니, 베첼의 합류로 국제대회 경험과 안정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특유의 강한 몸싸움과 조직적인 수비는 필리핀의 빠른 공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며 상대 전적에서의 우세와 높이의 강점을 활용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승리가 이력합니다. 필리핀이 홈 2점과 가드진의 활약으로 저항하겠으나 호주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뉴질랜드의 조직력과 높이를 넘어서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소토의 부재로 인해 뉴질랜드의 파워풀한 인사이드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경기의 종합정리는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흥국생명, 현대캐피탈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